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내일과 모레는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점 참고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장은 미국발 훈풍을 받고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는 상승폭이 키워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을 10분 앞둔 우리 시장 어떻게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3,200선을 회복한 이후에 3,220선까지 올라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24%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029선에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초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상주인 삼성전자는 1% 넘는 급등세를 연출해주면서 83,7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도체 관련주인 SK하이닉스는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LG화학이 1% 넘게 올라주면서 88만 4천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보시면 0.13%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2.84%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8만 9천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습니다. 1.11%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82만 1,000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현대차도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에서만 0.69%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분위기가 좋지 못한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1%대 혹은 2%대의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전거래 종가와 동일한 57,3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빔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3.51%의 급등세를 연출해주면서 194만 4,500원에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1.79% 빠지면서 6만 500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HLB가 잘 가고 있습니다. 5.26%의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36,05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머티리얼즈는 2.51%의 상승 탄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CJENM 역시도 강보합세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힘을 내지 못하면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3일에 출시한 2021년형 QLED TV 판매량이 10,000대를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QLED TV 판매량은 약 4만 대였는데요. 또 지난해 QLED TV 신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빠른 판매 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전장 분석에서도 짚어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세계 TV 판매 1위라는 기록을 16년째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인데요.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리더십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T와 함께 이슈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KT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17% 약세를 보이면서 29,4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KT와 함께 세계 최초로 국가재난안전통신 전국망을 개통을 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중대형 재난 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구축된 차세대 무선 통신망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합 현장 지휘 체계를 확보할 수 있고요. 재난 대응 기관 사이에 더욱 긴밀한 상호 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5주년을 맞은 프로젝트 꽃으로 45만 개 스마트 스토어와 200만 스마트 플레이스 등 비대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프로젝트 꽃은 중소상공인과 창작자들에게 스마트 기술 도구와 데이터 지원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는 금융과 물류 그리고 컨설팅 분야로까지 영역이 확장됐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TG 테라퓨틱스와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우블리투시밥의 수탁 생산 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시한 우블리투시밥의 CMO 수주 금액을 541억 원으로 정정해서 공시를 했는데요. 기존 241억 원에서 300억 원 늘린 겁니다. 우블리투시밥은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데요. 미국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고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호재성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임상 3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마쳤습니다. 지난 1월부터 임상 3상을 위한 환자 등록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등 13개 나라에서 모두 1,300명의 환자를 모집해서 투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현재까지 투약을 마친 환자 중에서 특이사항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상 반응으로 인한 연구 중단 사례도 없었는데요. 오는 6월 말까지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결과를 도출해서 국내외 허가 기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포스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1.4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거래보다 5천 원 오르면서 36만 500원에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16조 687억 원, 또 영업이익은 1조 5,52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가 1조 5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낸 것은 2018년 3분기 이후 10개 분기 만입니다. 또 1조 원대로 복귀한 것도 2019년 3분기 이후로 처음인데요. 포스코에 따르면 1분기 호실적은 철강과 글로벌 인프라, 신성장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실적이 개선된 덕분입니다. 이어서 LG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3.67%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16만 9,500원에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독일 다임러 그룹에 약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700억 원 규모의 전기차용 모터를 공급합니다. LG전자는 자동차 부품 솔루션 사업본부를 필두로 사업 영역을 체계화하고 있는데요. LG는 모터와 배터리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모두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이어서 삼성물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7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물산의 상사 부문은 미국 법인 자회사 삼성솔라에너지가 텍사스 중서부 밀란 카운티 내에서 3개 구역 크기의 태양광 프로젝트 부지를 확보해서 인허가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서도 차로 채 2시간이 안 걸리는 장소입니다. 이어서 휴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0.52%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거래보다 1,000원이 빠지면서 19만 3천 원에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재는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중국 보툴리늄 톡신 시장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휴재 상하이 에스테틱에 이어서 대만 현지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대만 현지 업체인 더마케어와 함께 대만의 신베이 지역에 합작법인인 휴젤 에스테틱 타이완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마케어는 대만의 미용 의료기기 제조 유통업체인데요. 앞서 휴젤은 지난 2018년에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대만 위생복리부로부터 레티보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이렇게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보실 만한 건 바로 영화 미나리와 관련된
SM 라이프 디자인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지만 마감을 앞두고 그리고 11시가 지나고부터는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의 차트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스카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개 부문의 후보로 지명이 됐고요. 배우 윤여정은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호재성 이슈인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지난해 영화 기생충의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요. 기생충 관련 기업들은 상한가를 여러 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위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관련주인 SM 라이프 디자인의 주가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상 소식이 전해진 오전 11시쯤부터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다가 수상이 현실화되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진 건데요. 한편 SM 라이프 디자인은 미나리 배급사인 판시네마와 부가 판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쳤는지 화면을 통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종가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1%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1%를 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0.99% 상승하면서 3,217.5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3,200선을 다시 회복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후반부가 더 잘 간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이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85% 상승하면서 83,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LG화학이 가장 잘 갔습니다. 1%대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88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이 켜졌는데요. SK하이닉스는 0.75%, 네이버는 0.13%가 빠지면서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동일하게 셀트리온만 파란불을 켰습니다. 1.04%가 빠지면서 28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빨갛게 물이 들어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86%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카카오와 현대차는 강보합권에 들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삼성 SDI는 상승 탄력이 오늘 좋았습니다. 2.84% 오르면서 68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마감 상황을 보시면요. 오늘 운수창고 업종에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4.37%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금융업과 보험, 건설업, 또 섬유의복에서도 1%대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하락한 업종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목재 업종이 좋지 못했고요. 의약품 업종에서도 약보합세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좋았던 만큼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오늘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낸 양상입니다. 기관은 45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3,352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만 3,904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상황을 한번 이어서 보시면요. 표를 통해서 봤을 때 외국인은 3거래 연속 매도를 하더니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종가 상황을 보시면 0.32%의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1030.0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후반부가 더 좋은 모습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연출이 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마쳤는지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를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3.57%의 급등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1%대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펄어비스는 1.79%가 빠지면서 6만 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입니다.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HLB에서만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5.55%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36,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SK머티리얼즈는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또 CJENM은 강보합권에 들면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은 1.59% 빠지면서 파란불을 켰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약보합권에 들면서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이목재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4%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뒤를 이어서 운송장비 부품과 화학, 운송, 의료 정밀기기 업종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을 한번 보시면 정보기기 업종이 많이 빠졌습니다. 6.55%의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복제와 유통, 디지털 콘텐츠, IT 소프트웨어와 SBC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 기관과 개인은 쌍끌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은 76억 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584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487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양상을 보시면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더니 오늘은 덜어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거래일 연속 매도하더니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의 관심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집 전문가의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와 현대엘리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H부터 종가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의 종가를 보시면요. 전거래일 종가와 동일한 19,000원에 마감했습니다. 보합 마감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3년간 연성 회로 기판 시장에서 7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한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 등의 IT 기업이 주요 거래처인데요. 연성 회로 기판, 즉 FPCB는 집적 회로와 저항기 등이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얇고 유연한 기판입니다. FPCB 산업은 반도체와 전자기기 또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량 공급 부족 현상으로 반도체 PCB 대란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실적과 업황이 긍정적인 만큼 추가 상승 여력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어서 현대엘리베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의 종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2%의 약세를 보이면서 종가는 전거래보다 100원이 빠졌습니다. 46,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건설 물량이 증가하면서 승강기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건설 물량이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설치와 비교를 했을 때 교체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는 약 25만 대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에는 바닥권을 횡보하다가 21선을 돌파한 뒤에 차익 매물 출회 구간으로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관심 종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은 다시 또 3,2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게 퇴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